네,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 26,000원에 30%. 아, 그래도 약간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아, 언제쯤 팔아야 할지가 제일 고민이시죠? 네, 언제쯤 얼마께 팔을 걸 몰라서 했어요. 아, 네. 네. 오늘 29,000원 고점 찍고 윗꼬리를 길게 네. 달아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중립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이제 29,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탄력이 붙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환율이나 유가에 대해서 좀 압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선에 대한 부분도 2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 PBR 관련돼서 종목들이 이제 2월 달에 굉장히 좀 탄력이 나왔다가 그동안 계속 좀 주춤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상황인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는 아직도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금융 쪽, 뭐 보험 쪽 엄청 좋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세제 쪽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까지 확정적인 부분들은 없지만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힘을 내줄 가능성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지금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런 것들을 따랐을 때는 저는 한번 다시 좀 반등 탄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수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모멘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정적인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살아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괜찮기 때문에 보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튀었을 때 저는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혹시 이렇게 탄력이 나오면 그때는 좀 조금이라도 절반이라도 아니면 10%의 비중이라도 좀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밸류업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좀 수급을 봐야 된다. 좀 한 번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은 그때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 오토웨버요. 15만 5천 원에 10%입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좀, 예, 몇 번 사가지고 이렇게 섞어진 거라서 네네. 좀, 아, 네,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 이거를 계속 좀 장기로 잘 할 줄 모르니까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본다면 괜찮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긍정입니다. 네. 뭐 현대오토에버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지금 뭐 딥러닝 같은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호재 같은 네. 것들도. 아, 전가요? 네. 네, 중장기적으로 예. 이 멘트가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작년에 현대차에서 이제 G90이 사실 레벨 3단계 상용차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계속 지연됐죠. 이런 안정성 이슈는 계속 시장에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FSD가 이제 빠르게 상용화될 거라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도 좀 가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워낙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규에 대한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상용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이제 이쪽 시장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도 2030년도쯤에 실제적으로 레벨 3단계인 자동차 비중이 거의 50%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물론 한 5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스타트를 언제 끊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벤츠 쪽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테슬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 실제 어젯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미국 당국에서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 6개월 이상 지금 레벨 3단계에 대한 상용화를 지금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국내에도 이런 시범 서비스를 이제 FSD 작동을 조금 테스트를 해본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매수가가 1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크게 어느 정도 좀 걱정할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언제 마련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좀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써니님께서도 현대오토에 또 상담 요청 주셨네요. 방금 알려드린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롯데쇼핑 네. 71,300원이에요. 10%요. 오늘 혹시 매수하신 걸까요? 예, 오늘 했어요. 혹시 오늘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예, 오늘 뭐 보니까 실적 발표한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 전에 제가 매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네.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긍정이 나왔네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신세계 실적도 나오고 롯데쇼핑 오늘 실적 나왔는데 잘 나오고 실적 보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좀 긍정, 부정적인 측면 모두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거는 사실인데 이제 유통 쪽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성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시세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이커머스하고 그리고 백화점 쪽은 좀 좋지 않았는데 그쪽 그 롯데 쇼핑 네. 마트 이쪽이 좀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쪽에서 저도 이제 베트남 여행 가면 롯데마트가 하나의 쇼핑 이제 상품처럼 또 이렇게 엮여 있어서 롯데마트를 가서 상품을 구입하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을 좀 좋은 호조세로 좀 이끌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주주 환원 또 뭐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 나왔을 때 유통도 같이 좀 저 PBR 관련해서 상승을 이어갔지만 그 이후에 탄력이 다른 쪽보다 유통 쪽이 빠르게 좀 빠졌고 다른 섹터들은 반등이 나올 때 유통 관련된 섹터들은 반등이 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유통 쪽에 대한 부분도 업황도 더 많이 좀 살아나야 되고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졌을 때 좀 강하게 다른 섹터들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익권은 충분히 수익은 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너무 바닥에서 샀으니까 쭉 끌고 가서 뭐 9만 원까지 가져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시기보다는 저는 일단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른 유통주들과 또 비슷하게 좀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롯데쇼핑 한번 의견 잘 유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3990님의 문자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한전산업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5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걱정이 크시다고 하네요. 요즘에 원전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0,000원이면은 1년 넘으신 것 같은데 단기랑 중기까지도 조금 보시나 봐요.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지 목표가 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네, 일단 원금까지 오려면 한 30% 이상 상승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원전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뭐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원자력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루마니아나 체코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 이쪽에 대한 본사업 수주를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수주를 받았을 때 15년 정도의 밸류를 어느 정도 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20조, 30조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건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뭐 작년쯤인가 이집트 관련 수주를 받았을 때도 그때 사실 메인은 러시아였기 때문이지 이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 자체가 조금밖에 안 잡히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바라카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우리가 본사업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두산중공업이나 15년 밸류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5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아마 작년에 입찰했던 결과들이 이제 하나둘씩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빠르면 올해 상반기쯤에 하나둘씩 나올 텐데 여기서 과연 프랑스나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이제 본사업을 따야 그때에 대한 밸류가 시장에서는 측정이 되는 거지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이걸 밀어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뭐 BHI나 우진이나 한전산업이나 결국에는 루마니아나 뭐 폴란드나 어느 곳이든 먼저 우리가 본사 수주를 2차든 3차든 우리가 따야 먼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산업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5235번님 퀄리터스 반도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35,800원에 비중 15%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유상증자 소식 또 시간의 이슈로 바로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고 어제 20% 급락하고 오늘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저는 일단은 손절이 힘드시다고 하신다면 비중이라도 좀 들어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파두도 그렇고 이제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년 만에 IPO 반년 만에 이렇게 큰 규모의 600억의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VC의 입장에서는 돈방석에 올라갔고 또 현금 보유가 250억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억의 이제 운영 자금을 위해서 대부분은 운영 자금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큰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저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꾸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것보다 지금 칼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나오기 직전부터 좀 흐르기는 했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플 관련해서 근데 이 시기에 딱 이렇게 되다 보니 아마 이제 퀄리터스 반도체를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미리 좀 사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너무 좀 기업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력에 대한 채용이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적절했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너무나 큰 규모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일단은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기는 했지만 과연 예전의 주가 흐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너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교체 의견 드려봤습니다. 좀 답답하시겠지만 오늘 의견 조금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유튜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DNC 미디어 네. 28,000원에 15%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오래전에 사가지고 조금씩 모아왔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부터도 한 4만 원 이상을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주가가 뛰긴 했는데 이제 나온랩이 이번에 저기 넷마블하고 같이 좀 흥행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전 고점 앞에서 어떻게 단기로 봐야 될지 장기로 봐도 좋을지 목표가하고 뭐 그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네.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고점이라고 하면 38,000원대인데 우리 시청자님 38,000원까지 봐도 될런지 아니면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이번에 아까도 그 넷마블 얘기하면서 네. 이제 그 하루에만 140억이 실적이 나왔고 결국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의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IP 보유에 따른 그 수수료 매출이 어느 정도 크게 2분기 때부터 좀 많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는 흐름은 아닙니다. 뭐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선례로 좀 크게 좀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웹툰이나 이게 결국은 게임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올해 연말에 그런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 DNC 미드가 초반에 이제 올라왔던 거는 이런 웹툰 관련주로서 올라왔었지만은 이제는 이게 확장성에 따른 실적이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좀 굉장히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DNC 미디어가 물론 나 혼자 레벨업이 워낙 이제 고유 IP로서 굉장히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있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4만 5천 원 이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바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조금씩 주춤하는 사이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월 할 말쯤까지가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기대감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만 5천 원을 좀 바라보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장기는 45,000원인데 단기로 내일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어떻게 저기 봐야 될지. 지금이라도 좀 수익을 챙겨가야 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못 가고 아니면 20%나 15% 이상에서 움직인다면은 그럼 차익 실현 한번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올라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차익 실현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바로 못 가고 10시나 11시 이전까지 그 정도 한 20% 돼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만약에 좀 아쉽다고 하시면 한 50% 정도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사유님께서 좋은 거 갖고 계시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또 골든볼님도 부럽다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효성 PNC고요. 네. 46만 7,150원에 5% 정도 되거든요. 오래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지금도 아직 손실이시네요. 네. 그럼 지금 추가를 해도 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효성 TNC 과연 지금 시점에서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까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네.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이재은 대표님,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지금 손실권이신데 지금 비중 확대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38만 원 돌파하는 흐름, 여기가 약간 저항대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하신 이후에 5% 정도의 비중 확대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국의 스판덱스 쪽에 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판가도 하락했고 재고도 많다 보니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이제 해상 운임도 오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경쟁 업체와 다르게 생산 거점들을 중국 외에 가지고 있다 보니 그쪽에 따른 좀 수익성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의료 회사에다가 운임비도 같이 추가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의료 쪽도 워낙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거점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런 약간의 중국의 경기들도 기지개를 피고 있는 모습들도 조금씩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보유하고 또 38만 원을 넘어간다 어느 정도의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한번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만 원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효성 TNC 코로나 때 굉장히 핫했잖아요. 뭐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도 나왔었고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근 주가가 참 부진해요. 긍정 의견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룰루레몬 같이 요가복이 생각보다 안 팔리나 봅니다. 물론 이는 스판덱스는 중국 쪽 비중이 한 90%에서 80%입니다. 결국은 최근에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사실 중국 쪽 경기가 좀 회복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이 안 좋을 때 특히 중국에 있는 스판덱스 공장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결국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 TNC가 훨씬 더 굉장히 우위를 주점할 수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주가의 반등 흐름이 그런 측면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최근에 중국의 경기를 충분히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원가에 대한 이게 마진 자체가 스프레드 자체가 훨씬 더 굉장히 개선되는 측면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클 자체가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긴 폭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경기 회복 구간에 지금 초기 국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사실 매수가가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충분히 그 가격대는 이번 1분기나 2분기 실적에서 충분히 전 중량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사이클을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도 좀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긍정의 의견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 TNC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일진 다이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600원에 5%예요. 되게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아이고요. 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고민 그때 많이 되실 한참 것 같아요. 수소 이렇게 저거가 있을 때 그때 네네네. 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야기도 잠잠하고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게요. 여보세요? 네. 이게 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 부정, 팻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긍정인지 부정인지 두 분 팻말 들어주시죠. 네, 좀 안타깝게 부정과 중립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손절해야 하는지 추가 네. 매수해야 하는지. 일단은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네. 건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테마성으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국내 연구진이 고온 조건 없이도 다이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이제 일진다이아가 이렇게 큰 상승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주가의 흐름이 이제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가거나 비중 확대를 할 만한 모멘텀은 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수소 쪽 관련된 모멘텀이 좀 정부에서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크게 붙어줘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수소 관련주들의 흐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소 쪽에 대한 이야기들 나온다고는 얘기가 지금 꽤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재료로는 좀 위험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은 중립의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손절을 하면 어느 가격에서 해야 되나요? 네, 손절도 염두에 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좀 손절해야 될까요? 최근에 좀 그래도 주가 흐름 좋았는데. 일단은 저는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 한다면 일단 손절가를 좀 정해 두시고 손절가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고요. 일단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17,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여기서 이제 과열이 풀리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은 손이 탄 종목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범위 이상의 탄력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시다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스페타시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300원에서 30%입니다. 네,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오늘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네.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뭐 IR도 16일 날 한다고 실적도 괜찮다고 해서 네네. 5만 원 이상 갈 수 있나 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아, 5만 원이요? 네, 정고점을 넘어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스페타시스 5만 원 가능할까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긍정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외국인 수급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신고가잖아요. 사실 5만 원이라고 네. 하면은 좀 무리 없을까요? 뭐 5월 16일도 있겠지만 5월 20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 네. 사실 뭐 1분기 실적보다 이런 회사들은 향후의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IR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있다는 측면에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충분히 나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가속기나 이런 수요 자체가 이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고객사들에 대해 활발하게 지금 계속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 이게 AMD나 인텔, 뭐 애플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5만 원뿐만 아니라 이런 수요 자체가 계속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7월 달에 이 공장 증설 관련된 이제 스케줄 라인도 아마 이번 IR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이 완공되면 향후에 3분기나 4분기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도 충분히 가이던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따라서 아마 조금 변동성이 좀 크지는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좀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다음으로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635님께서 펨텍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000원에 비중은 30%.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르기는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말 최근에 움직임이 너무 없거든요. 펨텍 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오르기는 할까요? 일단 좀 굉장히 답답하실 것 네. 같아요. 비중도 30%나 있으신데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검사 장비, 자동화 장비에다가 반도체 자동화 장비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 장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쪽에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 이제 비슷한 동종업계 약간 경쟁 업체들을 흐름을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보통 거래량도 확 없애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좀 시간과의 싸움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치고 지쳤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급등이 나오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30%의 비중이라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뭐 더 이상의 추세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당장 급하게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거나 확신 있는 섹터가 있지 않는다 한다면 저는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워낙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엮일 수 있는 모멘텀, XR 쪽으로도 해서 모멘텀이 엮일 수도 있는 거고 재료 자체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기다렸던 시간을 생각을 하면 저는 일단 다른 동종업계들이 지금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보유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보유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6966번님께서 폴라리스 오피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150원에 비중 30%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 이지은 대표님의 탑픽이 바로 네. 폴라리스 오피스였어요. 오늘 20% 넘는 급등세 보여줬는데 대표님 AS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그때 매수한 것 같진 않으시고 아마 오늘이나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폴라리스 그룹주에 관련된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애플로 시작된 AI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모든 게 잘 맞물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원래 예전에도 폴라리스 그룹주가 이제 AI 하면은 좀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했지만 지금 완전 시장에서 그룹주 전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충분히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1,130원을 찍고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룹주 전반적으로 너무나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I 관련돼서 애플의 모멘텀 지금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또 6월 달까지 있고 애플 쪽 관련된 분위기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룹주들 다 같이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라도 혹시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면 9,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 강하게 계속해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의견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계속해서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